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네, 오연호입니다. 2월 15일 수요일 밤 오연호의 대선 열차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저녁 식사 잘 하셨습니까? 이제 좀 잠자리 들기 전이 편안히 좀 쉬어야 될 텐데 저랑 함께 하시죠. 제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호의 대선 열차, 오늘은 대구의 한 시민인 정대일 씨가 페이스북에 남긴 한마디를 음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대일 씨의 글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TV 뉴스가 온통 김정남 이야기뿐이다. 종편 공영할 것 없이 아나운서와 듣보잡 패널들은 기차 화통 삶은 것처럼 목소리도 엄청나다. 큰일이 난 것처럼, 큰일이 날 것처럼, 큰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것처럼 오버액션이 가관이다. 이 일이 그렇게 오도방정을 떨 만큼 우리와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큰일은 박근혜가 탄핵되는 것이고 사드 처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후 관련된 모든 적폐를 청산하는 일일 것이다. 정신 차리자. 네. 이 페이스북 글이 제가 선정한 오늘의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지요? 오늘이 오연호의 대선 열차 8일째입니다. 8일째. 우리가 지금 오마이TV가 오전에는 장윤선의 팟짱, 오후에는 박종호의 현장 본색, 그리고 저녁 때는 오연호의 대선 열차, 이걸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낮에는 오마이TV가 생방송을 많이 했는데 밤에는 없었죠. 그래서 매일 밤 평일 제가 일단 투입이 됐습니다. 우리 장윤선 박정호 기자보다 어설플 수 있어요. 제가 신인입니다. 시민. 데뷔 오늘이 8일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 누군가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직. 제가 오연호입니다. 네, 오마이뉴스 창업자이고 8만 3천여 명의 우리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들과 함께, 그리고 100여 명의 오마이뉴스 직원들과 함께 여러분의 친구 오마이뉴스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오연호의 대선 열차는요, 컨셉이 뭔가 이 대선판을 우리가 함께 한번 만들어가 보자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대선 주자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선판, 이거를 추구합니다. 이제 지금 지난주에 시작해가지고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저거 한번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치인 모셔보기도 하고요. 어제는 가수 손병희 씨와 함께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의 실험은 저 혼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죠.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신 시간은 한 1시간 10분 정도 압축적으로 이렇게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저랑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은 이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헛헛한 이 저녁에 오마이뉴스가 이런 생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의 벗이 되어준다는 이 발상, 이거 좀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유튜브 댓글로도 할 수 있겠고요. 페이스북 라이브도 함께 하니까 거기에 댓글을 남겨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카카오톡 아이디 오마이TV, 영문으로 오마이TV 3355 하면 우리 카카오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중요하게는 음성 대화, 그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하는 영상 대화도 가능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어제 그제 몇 차례 실험해봤어요. 오늘도 그런 실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10분 동안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있으시네요. 네,
아, 이분 늘 출석 체크하시는 분이에요. 정무형님 반가워요. 오늘도 미시간에서 아침 인사 드립니다. 네, 미시간. 거기 눈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옛날에 제가 미시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정현재 씨, 네, 굿, 안녕하세요. 오늘 막 지금 들어오신 분 같아요, 이분은. 네, 정현재 씨는 어디에 살고 계시는 분인가요? 이 방송 그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던데 국내인가요, 해외인가요? 또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함께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성 씨는 광야에서 신청곡 안 되나요? 이거는 아까 어제 그 손병 씨랑 함께한 녹화를 아마 보신 분 같네요. 이준성님, 오늘도 오연호 기자님의 대선 열차를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도 오연호 기자님 화이팅. 어제도 보셨나 보네, 이분. 맞아요. 가능하면 이따가 카톡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준성님, 오늘 이준성님이 느낀 대선의 날씨 한번 전해봐 주세요. 막 어울리다 보면 대선에 대한 이모저모 그 얘기 막 나눴지 않았겠습니까? 이 얘기는 새롭게 나에게 좀 느낌이 다거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독자들과 나누고. 왜냐하면 이준성님 그거 아세요? 오마이뉴스에 시민기자 제도가 있다는 것.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제도가 뭐냐? 우리가 2000년에 오마이뉴스 만들었을 때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 모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려 8만여 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 오마이뉴스에 약 200개가 넘는 기사와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오마이 TV는 그러면 뭐예요? 글로 사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목소리로 영상으로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이거기 때문에 이준성 씨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짱돌님, 짱돌님, 네, 짱돌님 맨날 늘 함께 출석하는 분이에요. 갈고리 유병무님, 대선 열차 반갑습니다. 유병무님, 대선 열차 오늘 처음 보셨죠? 솔직히 처음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 여러분들과 함께 대선판을 만들어가고 싶어서 한 겁니다. 자, 페북에도 보내주셨네요. 고종숙님, 편안한 목소리 좋아요. 우리 박종호 기자에 비하면 박종호 기자가 100점이라면 저는 몇 점일까요? 목소리가 한 5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고종숙 님이 편안하다고 하셔서 좋습니다. 이형미님 응원합니다. 집에 오연호님 저서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네, 최근 덴마크가 왜 행복지수 1위의 나라인가를 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최근 건데 아니면 5년 전에 조국 교수랑 쓴 진보 집권 플랜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가가지고 제가 28살 청년 때 쓴 식민지의 아들에게 이런 거일까요? 어떤 책을 소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형미님의 나이를 제가 대충 알 수가 있겠네요. 장일수님 수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수원. 네. 수원 좋은 곳이죠. 염시장님 잘하고 있나요 아직도? 박철씨 오마이뉴스 책 주문했습니다. 빨리 읽고 싶어요. 어떤 책일까요? 오마이뉴스가 지금 오마이북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오마이뉴스 꽤 팀이 많습니다. 오마이북팀. 오마이북팀은 오마이뉴스 책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문영택님 자발적 시청률 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이분은 뭔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자발적 시청료, 자발적 구독료. 이게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인데 지금 약 17,000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만 명이 되면 더 나은 오마이TV를 만들 수 있겠다. 매일매일 생방송을 더 늘리고 더 알찬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죠. 문영택님은 이미 우리 10만인 클럽 회원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박왕선님 퇴근길에 시청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제가 이 느낌 알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밤 방송을 하니까 아침에 늦게 출근합니다. 근데 유튜브 생방송 장윤선 기자의 좋은 목소리, 예쁜 목소리를
블루투스 통해서 제 차에다 연결했더니 바로 목소리가 라디오의 그 생방송처럼 쫙 그 차 안에 빵빵한 오디오를 통해서 탁 들려오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장윤선 기자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거를. 그리고 장윤선 기자의 그 웃음소리가 막 빵빵 터지면 차 안 분위기가 상쾌해져요. 박왕선님이죠. 퇴근길 천안에서. 박왕선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 대선 저녁에 있는 삶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빨리 퇴근길이 좀 늦으셨네요. 이분은. 정화사님, 오늘은 누구 얘기인가요? 오늘은 누구 얘기할 건가요? 네, 여러분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맞아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민주당 경선. 이게 이제 선거인단 모집을 처음으로 한 날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모저모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균님 참여하겠습니다. 네, 이분 이따가 연결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요. 정무영님 벌써 2주째입니다.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네, 이정우 교수의 명언을 함께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민주당의 선거인단이 오늘 이제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주목을 우리 받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이 중앙당 선관위 부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김영춘 의원을 한번 전화로 연결해 가지고 최근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본 다음에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자, 김영춘 의원이 이 전화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전화 소리가 잘 들려야 될 텐데. 오. 여보세요. 네, 김영춘 의원이시죠? 네, 김영춘입니다. 아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밤늦은 시간에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근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분인데 이번에 대선에 출마를 안 하셨어요? 제가 능력이나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라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 총선에서 재입성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국민들과 호흡을 한번 한 다음에 예. 다음 텀에 나오셔도 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예. 더 갈고 닦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본인은 출마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님 맡고 계세요. 예. 자, 오늘 이제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막 흥행 대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첫날인데 대략 뭐 어느 정도가 참여했나요? 어떤 보도에는 뭐 30만 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저도 그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데 네. 뭐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자랑할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네. 예. 저희들이 5년 전 대선 경선 때보다는 네. 배 이상 횟수를 늘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또 선거인단 모집 기간을 한 3주 이상 네. 1차 모집 기간만 해도 그 정도 잡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소화될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꺼번에 폭주하는 신청 때문에 네. 거의 시스템이 다운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 밤 상황에서 의미 있는 통계를 내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운이 만약에 안 됐으면 네. 그 권리 당원들은 당연 선거인단입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이 한 19만 명 정도가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분들 제외하면은 네. 뭐 내일 저희들이 이제 정리해서 내일부터 제대로 된 통계 발표를 하긴 할 텐데. 네. 그렇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만 명이 오늘 신청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많이 신청하신 거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요. 네.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그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게 검색어 1위 순위로 계속 올라가고 그랬죠. 네,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네. 실패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몇 명이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됐다라고 하는 숫자 네.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요. 사실 예, 저도 오늘 방송을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예, 8번 정도 전화했어요. 그렇죠. 근데 전화가 계속 안 되더군요. 예, 제 아는 분들도 대부분 다 전화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 네.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지금 선거인단 모집 책임자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하기 전에 많이 받았습니다. 좀 전화 대수를 좀 왕창 늘리지 그랬어요. 근데 5년 전에 저희들이 800여선 정도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1,500여선을 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ARS 이런 식으로 열어놓고 네네네. 집 전화도 열어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소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오산이었어요. 또 그렇죠. 그만큼 이번 우리 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국민들의 관심이 네네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음. 폭주하고 있다. 네.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독살 소식 뭐 이런 얘기가 온통 그 언론의 뭐 방송, 특히 종편이나 공영방송이나 다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경선 참여 열기가 굉장히 대단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은 네. 오늘 아침에 저희 당 최고위원 회의 앞에 모두에 네. 이 경선 선거인단 모집 광고를 먼저 10분 동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화면을 띄워서 네네네. 직접 다 보여드리고 제가 네.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 그 시간을 10분 갖기로 했었는데 네. 김정남 사건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저희 당 경선을 광고하는 게 이게 분위기가 아니다. 네. 자제하자. 그런 네. 결정을 오늘 최고위원회가 하는 바람에 네. 그 최고위원회의 모두의 광고 시간을 빼버렸습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관심이 많이 모아졌다는 것은 네. 저희들은 그만큼 이번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오늘의 그 관심사 중에 하나는 또 이른바 그 보수층이 이 민주당의 선거인단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예.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는데 기여하자 뭐 이런 얘기가 인터넷 사이트에 돌았단 말이죠. 이른바 역선택의 가능성. 그래서 그걸 또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네. 뭐 누가 싫어서 저 사람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들어가서 역선택을 하자. 뭐 그냥 뭐 박사모 그 홈페이지에 그런 거를 올린 회원도 있다고 제가 봤는데요. 네네네. 근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박사모 회원들이라도 그런 정도로 몰지각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 자기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후보를 역선택해서 네. 승부를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자 이런 사람은 저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 대세에 크게 시장을 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를 해가면서 그냥 저희들 지금 그 선거인단 신청이 꽤 까다롭습니다. 네.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제출하거나 핸드폰 개인 인증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죠. 2중 3중으로 하는 그런 개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네.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본인 인증을 확실히 해야지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런 아주 수고로운 과정을 거치고서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해서 뭐 역선택이든 뭐든 하겠다. 그런 정도의 수고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환영해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오전에 이제 계획에다 취소한 그럼 선거인단 모집 선언식 이거는 새로 합니까? 언제? 일단은 연기를 했으니까 이제 적절한 시기에 다시 뭐 중간 보고 겸해서 광고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몇만 명 정도를 모집할 계획입니까? 목표는? 저희들은 최소한 100만 명 이상 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저희들 오늘 상황을 봐서는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올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준비했던 것보다 더 횟수도 늘리고 네. 컴퓨터 서버도 용량을 늘리는 네. 준비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나중에 이제 경선이 본격화되면 말이죠. 탄핵이 인용되고 본격화되면 그 후에 우리 예. 선관위 부위원장이시니까 제가 또 오연호의 대선 절차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늦은 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춘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부위원장과 잠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성상훈 씨 대선 열차 잘 보고 있습니까? 성상훈 씨는 어디에서 살고 계시나요? 네, 오마이뉴스 혹시 전부터 함께 하신 분인지. 자, 오연호의 대선 열차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당 경선을 포함한 이모저모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하니까 목표가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주변에서도 오늘 민주당 경선에 한번 참여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후보들이 어떻게 하면 민주당 경선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이 참여할까 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화면에 잠깐 나갔는데 안희정 후보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전화 참여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기 시작했더군요. 여러분 그거 안희정 후보의 영상 한번 참조해 보면은 내가 전화로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한번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저렇게 나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걸 한번 보면 사전 여행 연습 삼아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금 참여할 수 있죠. 19세면 98년 2월 15일 출생자부터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우리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 한동규 씨,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참여하라고 전화했군요. 이분도. 이분은 100통이나 넘게. 저는 8통 했는데 100통이나 넘게 하셨어요. 내일 해도 되는데 또 한 보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분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셨군요. 전부 불통. 100통 정도 하려면 막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은데 정말 인기가 많은 듯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박미정 씨, 오마이 응원함. 우리 박미정 씨는 오마이 옛날부터 오마이 TV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촛불 집회도 함께 하신 분 같은데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카오 오마이 TV 335 이 아이디로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가 음성 대화와 영상 대화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네, 오연호의 대선 절차의 개근상 지금까지 일주일째 개근상 타신 분 짱돌님이에요. 이분 한번 이분은 음성 통화를 한번 해볼까요? 음성 아까 음성을 원했던 거예요, 이분. 자, 지금 음성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받을 수 있으실지. 네. 자, 음성이 짱돌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이형미님, 우리 신랑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신랑만 회원입니까? 우리 신부님도 함께 해도 괜찮습니다. 부부가 함께 해도 우리는 받아줍니다. 그러면 그 회원 수가 2명으로 늘어납니다. 아니면 귀찮으시면 신랑이 만약에 아마 10,000원 하고 계실 것 같은데 20,000원으로 딱 증액하면 바로 신부님도 함께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짱돌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네. 예, 짱돌님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오마이 TV입니다.
예, 오연호 대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연결이 됐네요. 네. 지금 어디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경북 의성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 의성이군요. 네. 예.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네네네. 지금은 네. 농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일. 네네네. 예. 오마이TV는 계속 이제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장윤선의 팟짱부터 오연로의 대선 열차까지. 네, 농사일 그렇습니다. 하시면서 이게 계속 뭐 라디오 틀어놓나요? 아침에 이제 한 9시나 10시쯤 돼서 이제 장윤선 네. 기자님의 팟짱을 통해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오연로의 대선 열차 아직 이게 그 실험 중입니다. 이런저런 실험을 네.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또 네네. 시청자랑 대화하는 거 이거 어때 보이십니까? 좀 색다른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생방송을 하시면서 네. 이제 시청자들과 이제 소통하는 모습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예. 요즘 그 대선 뉴스도 좀 자주 보십니까? 아니면 대선은 나중에 탄핵 인용된 다음에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제가 오마이TV를 처음 본 것은 그 2차 때 촛불 집회 때 보고 나서부터 오마이TV를 시청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그 세월호 7시간 그것 때문에도 잠깐 그 언론을 통해서도 봤었었고요. 네. 좀 그렇다 보니까 좀 자주 보게 됐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그렇고요. 네. 자, 최근에 대선 주자들의 그 활동들 쭉 보면서요. 네네. 이건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 사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그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제 좀 뭐 예를 들면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다들 그 후보에 오르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성남시장도 그렇고 또 안희정 충남지사분도 계시고 또 문재인 전 대표도 계시지만은 좀 더 열심히 좀 하시는 모습 보고 좀 저희들도 말하시는 분들 다 의견 삼아서 잘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자, 앞으로도 오마이TV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요.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경북 의성에 계시는 짱돌님이랑 이렇게 음성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톡 아이디 오마이TV 335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선 뉴스 중에 지금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오늘의 행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까요? 문재인 후보는 오늘 이제 호남 쪽으로 갔습니다. 더불어 포럼 전남을 발족을 했는데요. 우리가 현장에 오늘 참여했던 강용주 씨랑 한번 연결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강용주 씨가 아까 보내온 사진들을 한번 띄워볼까요? 네, 현장에 바로 저런 사진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 모임이 저렇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전화로 연결할 우리 강용주 씨가 아까 찍어서 저한테 보내온 겁니다. 자, 오마이뉴스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게 이처럼 사진과 목소리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자, 강용주 씨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연결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여보세요? 네, 강용주 선생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연결이 잘 됐네요. 네네. 자, 아까 그 더불어 포럼 전남 출범식이 있었는데요. 네네. 일단 강용주 선생님이 지금 오늘 포럼에서 공동 대표로 선출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여러 명 오늘 몇 분이 거기에 참여하셨죠? 총 인원 말입니까? 네네네. 네, 한 1,300~1,400명 네, 오신 것 같습니다. 1,300~400명이 오셨는데 그중에 예. 제가 강용주 씨를 선정한 이유가 네, 아까 페이스북을 봤어요. 페이스북. 네네. 오늘의 의미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셨던데 네, 잠깐 그 페이스북에 우리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 페이스북인데 굉장히 꽤나 길게 이렇게 쓰셨더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오연노의 대선 열차가 이제 대선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모저모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방송인데요. 네네. 오늘 저는 문재인 민주당 경선 후보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긴 글을 쓰셨는데 네네. 중간중간에 이 대목에서 담배 한 대 태웁니다 하면서 또 쉬었다가 또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아이고, 15년을 압축해서 글을 쓰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15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정당 활동도 하시고 네네. 오늘 또다시 이른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문재인 후보랑 함께 하겠다라는 이 결심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행사에서 오늘 행사 더불어 포럼 전남 이 모임은 네. 어떤 모임이라고 성격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전남 지역 내에서 많은 시민들이 네, 이러저러한 인연을 통해서 네,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가 가장 유력한 방침이고 또 문재인 후보가 그간 4년간 절치부심하게 준비해온 여러 가지 이력, 네, 또 정책적인 어떤 아젠다에 대한 준비 정도, 네, 그리고 국정의 경험, 네, 또 그리고 검증된 지도력, 뭐 이런 여러 이유로 다양한 어떤 삶의 경로를 통해서 만난 분들이 네, 약 7개 정도의 포럼들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흐름으로 가자 이렇게 돼서 네. 더불어 포럼 전남으로 협의체를 하나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창립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진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 그 고민정 아나운서가 전 아나운서가 사회를 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 옆에 있는 큰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이제 저희들이 그 퍼포먼스를 한 건데요. 네, 그 정권 교체의 문을 열자 이런 상징적인 의미이고요. 네, 문재인과 함께 문을 열자 뭐 이런 뜻도 내포되어서 네. 7개 단체가 단체의 크기만큼 좀 정해보자 해서 좀 크게 네. 제작을 해서 전달하는 식을 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문재인 후보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거였나요? 역시 호남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예비 당내 경선 후보로 첫 출발하고 처음 갖는 호남 집회였기 때문에요. 네. 호남민들의 힘으로 다시 한번 도와달라. 네, 그리고 호남이 지지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냐. 네. 이런 간절한 호소가 있었고요. 네. 호남 그동안 소외론, 이게 참여정부에서 5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네.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네. 호남 소외론을 비롯한 호남의 역차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네.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이런 요지가 좀 가장 핵심이었고 네. 또 하나는 지방 분권을 가장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펼치겠다. 참여정부도 지방 분권을 주장했지만 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방 분권을 추진하겠다. 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오늘 그 장소가 순천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순천은 이제 지난 총선에서 그 새누리당을 선택한 이정현 전 대표를 선택한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네. 전에 지난 총선에서 전남 지역이 국민의당을 많이 지지를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문재인 후보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그 흐름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타났듯이 광주 전남을 비롯한 호남에서도 정권 교체라는 국민 절대적인 어떤 80% 이상이 동의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문재인으로 기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검증된 후보이고 또 지난 선거에서 아쉽게 여러 뭐 부정선거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한번 모여서 힘을 좀 보여주자 뭐 이런 좀 호남민들의 어떤 한이 좀 결집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안희정 후보의 지지도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호남지에. 그거는 어때 보이십니까?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의 경선의 여러 가지 흥행 요소 중에 안희정이 갖고 있는 젊은 패기와 또 어떤 안정감 이런 걸 통해서 그 보수나 중도 쪽에 있는 분들이 안희정 지사에게 호감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민주당 전체의 어떤 확장성 이걸 좀 키워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귀한 사진 그리고 현장 얘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어땠습니까? 그 현장의 열기는 어땠습니까? 사진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서 뭐 죄송한데요. 뭐 원래 거기가 950석 자리였거든요. 근데 외부까지 많은 시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열기가 있었고 문재인 전 대표의 여러 모든 말씀에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많은 박수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뭐 열기는 충분히 좀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강영주 더불어포럼 전남 공동대표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 계속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네요. 자,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이 음성과 영상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영상 대화를 하는가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참여해 주시는 재윤경 의원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오늘 신나 있더라고요. 저 이재명 의원이 최근에 좀 가라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신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우리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지금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격인 재윤경 의원하고 영상 통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연결이 됐군요. 재윤경 의원.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보니까 뭐 매일매일 같이 옆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제가 연결을 안 할까 하다가 아까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메일인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 사람들 오늘 신나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체돼 있었던 이재명 캠프에 돌연 화색이 돌고 있구나. 안경도 바꾸고. 아니, 근데 저희는 분위기는 늘 좋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주변에서 보실 때 좀 안타까워하셨겠지만. 네. 근데 그 캠프가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뭐 일단 그 얼마 전에 그 흑수저 후원회에서 기운이 좀 나고 어제 이제 그 시장님께서 SBS에 초청 그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시청률이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송 후기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많았고요. 저희끼리는 뭐 이재명 시장님은 이제 방송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무조건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이재명 시장님만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의미 있는 숫자가 그 시청률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11%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SBS 방송이 네네 그 시청률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그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그래서 요즘 뭐 드라마 시청률도 사실 뭐 20% 넘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사 프로그램인데
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또 이게 뭐 다른 후보에 비해서 특히 문재인 대표님은 대세론이신데 광주에서 특히 이렇게 11%가 넘어가면서 문재인 대표님이 한 4% 수준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청률이. 네네. 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았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좀 기사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꽤 높았네요. 물론 광주 지역에 대한 거긴 하지만. 네네. 거기에다가 또 뭐 오늘 오전에 그 기본소득 관련한 저희가 이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공정넷이라고. 그래서 우리 집 기본소득은 얼마인가를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사이트인데요. 이거를 오픈하면서 시장님이 직접 이 계산을 해보는 시연식도 갖고 이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이트가 그 행사 끝난 지 거의 2시간 만에 사이트가 이렇게 폭주를 하는 바람에 그렇군요. 서버가 다운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 있었고요. 자, 아까 얘기한 그 후원금을 이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 그쳤습니까? 지금 오늘부로 7억이 돌파가 됐습니다. 7억. 네네. 이른바 흑수저들이 돈을 내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사연들도 되게 저희가 감동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오늘은 어떤 분이 본인의 1시간치 최저임금 그걸 의미를 담아서 그 후원을 한다. 그래서 임금을 꼭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아서 그래서 그냥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 형태의 그 시장님께서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천하시리라고 믿는 내용들을 메시지를 담아서 저희 어깨도 더 무겁고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7억 원. 근데 우리가 이제 감이 잘 안 오는데 예상된 금액은 어느 정도였어요? 뭐 저희가 딱히 얼마를 예상한 건 아닌데요. 첫날 3억 원 돌파하고 3일째 5억 원 돌파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이 이제 한 6일, 뭐 5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게 7억.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후원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억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민주당 경선에 대한 기사를 네이버에서 이렇게 쭉 봤는데 거기에 댓글에 상당 부분이 이재명 지지자들의 댓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데 가서 찾아가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말한 건지.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댓글로만 보면 이재명 1등 같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하거든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지지자 숫자로는 문 대표님 지지자가 제일 많을 것이다. 그리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유명 뭐 사이트에 상당 부분 지지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분들보다 이재명 시장님 활동에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댓글을 열심히 다시는 근데 그 댓글의 내용도 네거티브가 아니고 응원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도 다른 후보들 기사 쓸 때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또 혹시 이걸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을까 조심스러운데 이재명 시장님 기사 쓰면 무조건 응원한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핵심 일정은 어떤 거예요, 이재명 의원? 내일은 관훈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일도 수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전에 아마 우리 이 열정페이 관련해서 피해 사례 접수하신 분들 그분들 증언 대회 같은 걸 좀 합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밤 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측의 재윤경 대변인이죠, 지금 대변인 격입니다.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페이스톡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나도 한번 페이스톡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이제 이미 오마이TV335 이 아이디로 친구가 맺어진 분들은 한번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그냥 걸어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까 짱돌님 통화하신 분이죠. 오늘도 재인경 의원님 반갑습니다. 늘 화이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자 화이팅. 네.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의원만 상승세가 아니라 이재명 의원까지 상승세가 되어서 이 3자가 정말로 제대로 된 토론회, 기운을 가지면서 제대로 된 토론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네. 아까 이분 한동균 씨는 정확히 121통. 이분은 이게 기록이 다 돼 있나 보네요. 당연히 기록이 돼 있겠죠. 더불어민주당 전화기 설치 더 해주시길. 아까 그 김영춘 부위원장님이 1,500회선을 했다고 그랬는데 한 3,000회선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해야 되나? 네,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김은수 로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디서 지금 이렇게 카톡 친구를 해주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제 저랑 음성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음성 통화든 영상 통화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바로 막 전화를 걸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제가 안 오면 제가 걸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한번 시도를 해봐 주세요. 재인경 의원님 매일매일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사실은 재인경 의원의 이런 그 페이스톡 이걸 보면서 다른 후보 캠프에서도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얼마든지 이걸 개방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아까 재인경 의원이 얘기하는 동안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화이팅, 이재명 시장님 화이팅, 고동님 이렇게 해주셨고, 네. 횃불님, 지지자들이 이렇게 호응하는 것도 별로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동님 3자 토론 한번 보고 싶어요. 네, 3자 토론 이제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하면 혹은 그 전에라도 말이죠. 지금 중앙당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에서 토론분과위원회가 있고 여기에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곧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룸다님, 안희정은 빼주세요. 왜 뺍니까? 판을 키워야죠. 네, 일부 마음에 안 드는 대목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서로 비판할 거 비판하고 보탤 거 보태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판이 더 커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감사 피아아오님, 이재명, 문재인, 안희정 이 세 분 3자 토론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곧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석규님, 오마이에는 확실히 이 시장 지지자가 많네요. 이 시장 지지율 많이 올라가길. 과연 그럴까요? 전체를 보셔야죠. 전체를. 이것만 가지고는 오연의 대선 절차에 오늘 이 시간 댓글만을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된다는 거 높게,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함께 봐야 될 거로 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목을 못해서 그렇지 정의당의 지금 대선 후보가 결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당원 투표가 11일부터 지금 시작됐어요. 16일이 내일이네요. 내일까지 합니다. 이 정의당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정의당 두 후보가 나온 그 사진 한번 화면에 보여볼까요? 네, 정의당에서는 지금 심상정 공동대표하고 그다음에 강상구 전 대변인 이 두 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가 아니라 당원들 투표죠, 당원들. 그래서 11일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도 이제 정의당을 좀 정의당이 하는 것을 좀 보기도 했을 텐데 말이죠. 지난 10일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대선 후보 토론회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사진. 심상정 강상구 사실 강상구 전 대변인은 여러분들이 낯익은 얼굴이 아니죠. 그러나 오랜 동안 정당 활동을 해왔고요. 이 강상구 전 대변인은 최근에 이제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존재감이 좀 더 부각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정의당이 무슨 민주당의 아류 정도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보다 진보 쪽으로 보다 좌클릭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자들과의 연대 이 대목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내일까지 이제 정의당 당원들이 투표를 할 것이고 그래서 한 명의 후보 대선 후보를 결정할 텐데 다른 어떤 당보다도 가장 빨리 이거를 결정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예상은 심상정 대표, 공동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언론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심상정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대선 열차에 한번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선 열차는 계속 앞으로 달릴 거기 때문에 주요 당뿐만 아니라 군소정당, 소수당의 목소리도 앞으로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오늘 안 했는데요. 사실 그 국민의당은 내일 우리가 오늘과 어제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내일은 또 정치인을 한번 모실 겁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모시고 안철수 후보 이야기, 손학규 후보 이야기 등등등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삼님, 네, 여기는 파주입니다. 파주에서 본인의 이름이 잘못됐다고 정명을 부탁해 왔네요. 정무영님, 미시간은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안타깝네요. 오마이TV 시청 도중에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서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짱이지요. 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오마이TV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오연노의 대선 열차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으로 또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동규 씨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이분은 민주당에 121통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해도 어색하지 않을 분일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보이스톡으로 일단 보이스톡으로 하는 게 좀 편하겠죠? 보이스톡으로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 121통의 전화를 걸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네, 한동규 선생님. 네네. 네, 오마이TV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늘 처음 해봤는데. 민주당에 121통을 걸었다고 해서 그래도 안 됐다고 해서. 네네. 오마이TV는 쉽게 걸린다는 걸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네네네. 자, 지금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 인천입니다. 경남. 그렇군요. 인천이군요. 네. 네네. 외국에 살았어요. 네. 오늘의 역사, 한동균 선생님의 오늘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오늘 한동균 선생님에게 어떤 일이 제일 인상적이었거나 기억에 남거나 앞으로 되새김질 만한 일이 혹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일일지라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이요. 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네. 거기 그 경선에 네. 처음으로 참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되게 많이 해봤는데 저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내일이 계속 바뀌었어요. 억울해요. 내일 정말 다시 할 그러겠네요. 거예요. 한동균 선생님의 네네. 인생에 어느 한 군데를 네. 향해서 무려 121통의 전화를 한 거 이거 거의 없지 않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네. 예전에 뭐 누군가 싸워서 화해할 때도 이렇게 전화 안 해봤는데요. 그렇군요. 제가 그 외국에 오래 살아서 네. 한 번도 이렇게 그 대통령 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저한테는 처음 이제 대통령 선거니까. 진짜로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정말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도 좋고요. 이렇게 국민들이 경선에 많이 참여해서 나는 요즘에 뭐 다른 쪽에서 뭐 와서 뭐 이렇게 방해한다고도 얘기하지만 그거를 더 이기는 게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요. 그거를 정말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는 순간 댓글에 아름다운 승훈아라 씨도 저도 오늘 안 됐습니다 하니까 이게 전화 오늘 걸어가지고 안 된 사람들 굉장히 많은 듯해요. 그죠? 네, 내일 다시 도전할 겁니다. 네. 그럼 오마이뉴스에도 한번 글을 쓰시지 그래요. 시민 기자로 내가 121통의 전화를 건 이유, 이렇게 그죠? 예, 그렇게 해볼게요. 예. 그 121통의 전화를 이렇게 걸면서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대선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예,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까? 만약에 한동준 선생님이 내가 대선 주자라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까? 네, 우선 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문제되어 있는 안보 분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분야가 있겠지만. 지금 국민 뭐 조사를 해봐도 당연히 이제 좀 사람들이 부조리 척결 그리고 가장 좀 바른 정치인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국민들 참여도 이제 많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화두를 정직, 그 트러스트라 그러죠. 그래서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촛불 집회도 이렇게 좀 나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예, 한국 와서 저는 뭐 시간 나는 대로 매번 나갔고요. 그 촛불에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촛불 집회 나가서. 자, 지금 조영아 씨가 댓글에 저도 20통 전화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우리 조영아 선생님, 20통 가지고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121통 한 분입니다. 지금 이분이. 한동균 씨 121통 한 분.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탄핵 인용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또 이게 탄핵 인용을 원하면서 동시에 이제 대선 열차가 함께 달리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여러 후보의 여러 공약들, 정책들을 접하고 있을 텐데 이 공약은 뭔가 솔깃하다, 마음에 든다, 한번 주목 더 해볼 만하다. 어떤 겁니까? 저 여러 이렇게 공약들이 있었죠. 안희정 지사님의 대연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 이재명 시장님의 그 대기업들이 지금 유보금으로 돈 770조나 되는 그 돈을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요. 그 국민들과 함께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어떤 그 공약과 그리고 그게 무슨 포퓰리즘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조리하게 새는 돈을 아껴서 그리고 또 그 국민들에게 나누자 하는 그 공약이 참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대기업들이 돈을 쌓아둔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돈이 있어야 대기업 물건들을 사죠. 그래서 그 순환 구조에 대한 그 이재명 시장님 공약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121통의 전화까지 했고요. 자, 김경수 님이 저희 가족은 7명인데 7명 다 했다래요, 오늘.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재주가 있는 분도 계시네요. 안 몰릴 때 이분은 이렇게 하신 분 같은데. 어쨌든 근데 뭐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이 이게 1차입니다. 접수받는 게 1차 기간이고 이제 탄핵 인용이 되면 다시 2차로 이게 접수가 받을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이번에 그 선거인단에 가입하겠다 이런 얘기 합니까? 물론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이번에 같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이렇게 독립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공정한 그런 경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마이TV 지금 대선 열차 지금 실험 방송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 보셨습니까? 아니면 전에도 좀 한번 봤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까? 전에 그 정치인들하고 인터뷰할 때도 봤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런 식으로 시청자와 지난번에 게스트가 오셨었는데 그 손병희 씨? 이해찬 전 총리였나요? 이해찬 총리. 첫 번째 봤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정치인들이랑 이렇게 함께 인터뷰하는 게 더 좋습니까? 이렇게 한동규 씨처럼 직접 참여해서 대화도 나누고 일반 시청자들 이게 더 나은 것 같나요?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둘을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결합시킬까요? 같아요. 둘을 네, 적절하게 결합시켜 정치인분들이 볼까요? 오시면 네. 예, 뭐 시청자들이나 유권자들이나 그분의 어떤 생각, 이데올로기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고요. 네. 또 그 바탕으로 네. 이렇게 시민들이 그리고 이 시청자들이 참여를 하면 네. 그리고 또 본인들의 목소리와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네, 요즘 그렇죠. 참 그 소통이 화두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오마이 TV는 이 소통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네.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를 걸므로써 좀 오마이 TV랑 좀 더 정이 더 들었나요? 예,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늘 이렇게 보면 저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런 나와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나랑 가까이 있구나. 전화를 주시고 하니까 네.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외국에 나가서도 저는 시청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 내일은 이제 박지원 대표 국민의당 네. 모셔볼까 하고요. 모시기로 됐고. 네. 네, 그다음에 모레는 우리가 또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네, 여기로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면서 할까? 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쪽 후보도 한 명 지금 모셔볼까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전 한나라당 당원이었습니다. 네. 제가 어떤 보수에 관련 저는 이제 보수 쪽이 더 마음에 들어서요. 네. 이렇게 한나라당 당원이었는데. 한나라당 당원이었어요 원래? 네네, 당원이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하지만 저도 이제 촛불 집회에 참여하지만요. 네. 그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네. 어떤 뭐 맨날 좌파다, 뭐 진보다 이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네. 진정한 보수를 원하는 분들도 거기 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태극기 집회도 뭐라고 하지만 저는 함께 민주주의가 이렇게 공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여러 사람들이 자유로운 목소리도 듣고요. 대중에 극단적인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 저는 두 쪽 다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새누리당 의원님이 오셔도 그분에 대한 어떤 생각들과 어떤 방향성을 시청자분들이 들으면 좋죠. 네. 그들은 너무 또 한쪽으로 편향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박인호님, 박인호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동규님 최고입니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벌써 팬이 한 명 생겼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물론이죠. 네, 이 밤에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대선 열차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한번 하시죠. 제가요? 네. 우선 이 대선 열차를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도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걱정하시는 분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시청 많이 하시면서 각자 본인의 어떤 생각들과 그리고 혹시 게스트 분들이 나오시면 그분들의 생각들을 함께 공유해서 이번에 아주 정말 옳은 선택 그리고 바른 선택하셨으면 하고요. 그 대선 열차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잘 계속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자, 한동균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요. 김경수 신청하면 다 투표할 수 있나요? 당연히 투표합니다. 이게 완전 국민 경선제.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이 아니어도 권리당원이 아니어도 오늘 바로 가가지고 신청해서 나도 투표할래요 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중앙당이나 각 도시의 지방 당 있죠. 당 사무소 거기에 찾아가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전화로 신청해도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되는데 어떻게 참여하나요? 민주당 홈페이지 정확히 안내되어 있고요. 각 후보의 페이스북 홈페이지 블로그 모두 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화가 얼마 안 돼요. 근데 밤 9시까지 이렇게 민주당에서 전화 접수를 받는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또 한동균 씨는 제가 한번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해봤습니다. 정무영 선생님이 보수 쪽에서는 네, 김문수를 초청해 보길. 근데 저는 김문수보다는 지금 김진 씨가 더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도대체 왜 이분까지도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아마 금요일 날 이분을 모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ILS 유니온 태극기 집회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친박 집회라고 해주세요. 네,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네, 친구 추가로 꾹 눌렀으니까 나중에 이제 전화 통화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과 함께 오연호의 대선 열차 8일째 지금 실험적으로 이렇게 달려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대선의 이모저모를 이 야심한 밤에 여러분의 친구가 돼서, 헛헛한 여러분의 친구가 돼서 이렇게 달려보고 있습니다. 내일 민주당의 박지원 대표 모신다고 했죠. 이제 국민의당에는 지금 안철수 후보와 손학규 후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손학규 후보 쪽에서 오늘 그 문재인 후보 쪽을 좀 비판하는 그런 글을 실었네요. 문재인 후보 쪽에서 10년의 힘 위원회 이거를 최근에 만들었죠.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장차관 했던 분들 약 60여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앞으로 문재인 후보한테 이제 자문을 하겠다 이런 조직이지 않겠습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학규 후보 쪽에서는 왜 이걸 비판했냐면 그렇게 문재인 자문 그룹으로 모인 이른바 10년의 힘 위원회 명단 중에 상당수가 약 20여 명이 삼성, LG, SK, 현대 등등 대기업의 사회이사로 참여하면서 일종의 뭐 월급이면 월급 이런 것들을 받고 있다는 거네요. 예를 든다면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봉흠, 이분은 삼성중공업 사회이사, 김성진 전 해수부 장관 삼성증권 사회이사,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 삼성계 제일모직 사회이사, 이영호 전 산자부 차관 호텔신라 사회이사, 뭐 이렇게 삼성과 현대, LG 등등등등 이런데 사회이사가 너무 많다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노라는 대표적 재벌과 영합회 거수기로 알려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한테 뭔 자문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과연 재벌개혁 할 수 있나?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웠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 측에서도 뭔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사회이사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할 거예요. 그건 그거라 할지라도 뭔가 그동안에 축적된 역량 이것에 대한 자문은 충분히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뭔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지적 있을 법합니다. 유명한 사람, 한 자리 했던 사람들 다 모은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국민의 마음, 왜 도대체 상당수의 우리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진정한 치유는 누구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 물론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자문 구하는 거 좋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비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김진 전 중앙일보 고문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심판석에서 뛰쳐나와 링 위에 오르기로 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언론인 역할을 그동안 하다가 심판석에 있다가 본인이 선수로 직접 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네티즌들 쭉 보니까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까지 나와야 할 정도냐. 그런데 임명진 자유한국당이죠, 이제 전 새누리당, 지금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분을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초중량급 인사다, 이렇게 추켜 세웠어요. 하하.
네, 굉장히 궁색해진 전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인데요. 과연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지 기회가 되면 대선 열차에서도 아마 금요일쯤 이분을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대선 기획단을 오늘 또 만들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전 새누리당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바른정당이 비판 성명을 냈네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웬 또 대선 기획단을 새누리당이 만드느냐, 자유한국당이 만드느냐는 건데요. 이기재 대변인, 바른정당의 이기재 대변인은 임명진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비판했네요. 그동안 불임정당이라고 놀림을 받았는데 요즘 하루에 한 명씩 애를 낳고 있다. 근데 이 새 생명은 잉태 후 10개월이 지나야 세상의 빛을 보는 법이다. 대선 후보를 마치 벽돌 찍어내듯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을 했네요. 네. 둘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만 뭐 둘이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날 이렇게 탄핵의 신세에 처하는데 공동 책임을 지는 두 정당이죠. 사실 양심 있으면 이번 대선에는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두 당은 선언해야 할 법한데요. 네. 자, 이런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관련된 소식 중에 우리에게 충격적인 소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이른바 대포폰으로, 그러니까 차명폰으로 그동안 590회나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 국정농단 사태가 막 불거져가지고 최순실 씨가 독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서 귀국할 때까지 무려 127회나 둘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뭘 얘기했을까요? 저는 특검이 이 폰을 지금 갖고 입수했다고 하니까 이 통화 내역이 정말로 궁금해지네요. 최순실과 박근혜, 권력 서열 1위 최순실과 이 박근혜가 이른바 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이게 또 공개되면 우리가 정말 분노하고 더 깜짝 놀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금 대기되고 있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이제 들어갔는데 내일 오전 10시 30분 장유선에 받장할 시간이네요. 한정석 영장 전담판사, 한정석 영장 전담판사의 심리로 이른바 영장 실질 심사, 이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아마 10시 15분경쯤 다시 이게 법원에 이게 출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구속영장을 과연 기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낼 것인가 이게 상당히 이제 관심사인데 이번에는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또 이 결정이 지난번처럼 막 새벽 4시, 5시에 날까요? 이번에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일 이 시간 오연호의 대선 열차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그 시간에는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오마이TV가 또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영님, 그 당은 후보를 낼 자격이 있나요? 없죠. 바른정당, 새누리당,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됐는데요. 제 생각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선언 그냥 깔끔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번 대선에 염치가 없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속죄를 한 다음에 다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해도 멋지지 않을까요?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뭔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당 지지도도 낮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선일보가 얼마 전에 사설에서 그런 얘기했죠. 지지도가 1%도 안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볼 때도 참 이 부끄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깨끗하게 접고 정권 교체를 한번 하는 그런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 말이죠. 뭐가 또 미련이 남아서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대선 열차 이렇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내일은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를 모시고 심층 인터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혹시 이 인터뷰 전에 막 궁금한 거 있으시죠?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미리 카카오톡으로 이미 해주신 분은 카카오톡으로 연결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취합해서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8번째로 대선 열차 실험 방송 해봤습니다. 오마이TV가 이 야밤에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 9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출석하시는 분들 내일 또 꼭 함께 출석해 주시고요. 내일은 아마 여러 뉴스가 박지원 대표 입을 통해서 함께 나올 테니까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아침 8시 장윤선의 팟짱과 함께 다시 오마이TV 여러분 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